영국 공군의 선택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초음속 훈련기와 차세대 전투기라는 두 가지 중대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노동당이 집권한 이후 국내 정치와 재정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영국은 더 이상 기존의 방식대로 고비용 미국산 무기만을 도입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산 초음속 훈련기 TF-50과 차세대 전투기 KF-21입니다. 이 두 기종은 단순히 무기를 넘어서 영국의 전략적 입지를 재편할 수 있는 결정적 카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이 운용 중인 훈련기 호크T2는 사실상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기체 가용률은 60%에도 못 미치며 기체당 연간 정비 비용은 무려 400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76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비 문제로 실질 전력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TF-50은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서 입증된 초음속 훈련기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초음속 영역에서의 훈련은 5세대 전투기 조종사 양성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는 영국 공군이 F-35B와 타이푼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능력입니다. 여기에 미국 보잉의 T-7 프로그램은 잦은 문제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통합 오류, 동체구조 균열 문제로 인해 인도 일정이 최소 3년 이상 지연되고 있으며 미 공군조차 아직 본격적인 실전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이 T-7을 선택한다면 전환 훈련 과정에 공백이 생기고 이는 곧바로 영국 전력 전체에 심각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면 TF-50은 이미 완성된 플랫폼이자 실전에서 입증된 기체로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영국의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무엇보다 영국 정부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비용 대비 성능입니다. TF-50과 FA-50은 제작 단가가 500만 물결표 3천만 달러 선으로 유지되며 유지비용 또한 합리적 수준에 있습니다. 반면 현재 호크T2의 유지보수에만 연간 3억 파운드, 한화 약 5천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만 비교해도 한국산 훈련기로의 교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합리적 선택인 셈입니다. 영국의 유력 언론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미국의 T-7을 도입할 경우 훈련체계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영국이 한국산 훈련기에 눈을 돌릴 가능성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미국산 무기 일변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영국은 주요 군수품의 약 30%를 미국 이외 국가에서 조달해왔습니다. 해상 초계기나 대형 항공모함 전력은 여전히 미국제를 사용하지만 육상 장비와 일부 항공 장비에서는 유럽이나 이스라엘 제품을 과감히 들여왔습니다. 이제 훈련기마저도 미국이 아닌 한국산으로 눈을 돌린다면 이는 영국이 더 이상 미국 무기만 고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읽힙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이상의 정치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노동당 정권 출범 이후 예산 압박, 반정부 시위, 복지 축소 논란 등으로 국내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영국은 새로운 국방 전략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무기 도입은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산 훈련기 TF-50과 KF-21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은 영국이 처한 복합적 난제를 풀어줄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맥락 속에서 영국 공군협상단의 한국 방문은 단순한 구매 상담이 아니라 국가전략 차원의 중대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 TF-50을 선택할지 아니면 미국산 T-7의 불확실성에 몸을 맡길지 그 선택은 영국 방위 전략 전체를 뒤흔들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영국이 한국산 초음속 훈련기 TF-50에 주목하는 이유는 단순한 비용 절감만이 아닙니다. 전투기 조종사 양성 과정에서 초음속 훈련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F-35B와 타이푼이라는 최첨단 전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지만 이 전력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초음속 기동, 센서 융합, 디지털 전투 체계에 대한 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기존의 호크T1호는 이런 훈련을 제공할 수 없고 그 결과 조종사 양성 과정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TF-50은 FA-50을 기반으로 설계된 파생형으로 이미 실전 배치된 전투기의 항전 장비와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훈련을 마친 조종사가 곧바로 실전형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도 낯설지 않다는 뜻이며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됩니다. 영국 공군이 요구하는 즉시 전력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체라는 점에서 TF-50은 영국에게 사실상 최적의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영국은 지금 막대한 방위비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 개발,
핵잠수함 유지, 항공모함 전력 확충 등 천문학적인 지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신형훈련기를 도입한다면 추가 비용 압박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국산 TF-50은 이미 완성된 플랫폼이기에 개발 리스크가 전무하고 빠른 납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여러 차례의 수출 경험을 통해 생산 라인과 공급망을 안정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영국이 원하는 시기에 맞춰 기체를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기술 협력입니다. 영국은 오랜 항공기 엔진 제조 전통을 지닌 롤스로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영국과의 협업을 통해 엔진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차세대 전투기, 기술력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KF-21의 신형 엔진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영국이 단순 구매자가 아니라 공동 개발자로 자리매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제안의 배경에 인도네시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KF-21 개발에 공동 파트너로 참여해왔던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미납, 기술 유출 의혹 등으로 한국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참여 지분이 축소되면서 KF-21 프로젝트는 새로운 파트너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영국이 접근해온 것입니다. 이는 KF-21 프로젝트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고 영국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영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전투기 도입을 넘어 유럽 시장에서의 파급력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만약 영국이 정식 파트너로 참여한다면 한국산 전투기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미국산 전투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무기 조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영국 정부로서는 정치적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TF-50과 KF-21은 단순한 기종 선택이 아니라 영국의 전략적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열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는다면 영국은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을 감수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영국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KF-21 프로젝트에 눈을 돌린 이유는 단순히 전투기 교체의 수요 때문만이 아닙니다. 현재 영국은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실질적인 공군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템페스트 프로젝트는 아직 개발 초기 단계이고 예산 압박이 심해 완성까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상황에서 당장 필요한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KF-21입니다. KF-21은 이미 초도 비행과 다양한 시험 과정을 거치며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은 자체적으로 항전 장비, 레이더, 무장 통합 능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어 단순한 조립 생산 수준을 넘어 독자적인 전투기 제작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단기간에 신뢰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를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기술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엔진 개발입니다. 현재 KF-21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F404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한국은 2030년대 중반까지 독자적인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 롤스로이스가 공동 개발자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오랜 전통과 경험을 지닌 세계적 엔진 제조사로 자신들의 기술력을 한국의 KF-21 엔진 개발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설계 사상을 기반으로 엔진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독자 개발이라 하더라도 미국 엔진과 호환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었는데 만약 롤스로이스와의 협업으로 설계 기조가 바뀐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국산 기술과 호환성이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술력이 향상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자력으로 확보한 성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영국은 과거에도 무기 거래 과정에서 자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전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FA-50에 장착된 영국제 사출 좌석 문제입니다. 이 부품 하나 때문에 아르헨티나로의 FA-50 수출이 가로막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영국이 파트너십을 맺은 뒤에도 특정 상황에서 정치적 제약을 걸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영국과의 협력이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KF-21과 TF-50에 접근하는 사실 자체는 한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영국처럼 군사대국이 한국산 전투기에 눈길을 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국제시장에서의 위상은 높아집니다. 이는 향후 수출 협상에서 강력한 홍보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다른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하는데 심리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영국의 제안을 단순히 받아들일지 거절할지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영국의 관심을 통해 한국은 기술적 신뢰성과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셈입니다. 영국과의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방위산업계 내부에서는 찬반 논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롤스로이스의 참여가 기술적 리스크를 줄이고 개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롤스로이스는 이미 인도의 토종 전투기 엔진 공동 개발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다양한 국가와 협력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KF-21 차세대 엔진 개발이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신중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엔진 개발은 단순한 부품 조립이 아니라 전투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기술입니다. 롤스로이스와 협업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기반의 기술 설계 사상과 영국 기반의 설계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확보한 호환성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공군 전력 유지에도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이 제안하는 조건 역시 완전히 매력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영국은 단순히 엔진 공동 개발에 그치지 않고 자국 내에 한국 기업의 군수공장을 건설하는 방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는 겉보기에 매력적인 글로벌 플랫폼 진출 기회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영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유럽 내 방산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영국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과 산업 기반 강화라는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거점을 유럽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정책적 변덕에 휘둘릴 수 있다는 부담도 커집니다. 더욱이 미국과의 관계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항공 기술력을 빠르게 축적해왔고 현재도 미 해군 및 아시아에 배치된 미 전투기 엔진 정비 계약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과의 협력이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진다면 얻는 이익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영국의 제안이 단기적 이득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가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국의 제안은 단순한 구매 계약이 아니라 정치, 경제, 기술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영국은 미국과의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고 한국은 독자 기술력 확보라는 목표를 지키면서도 수출 시장을 확대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 협력 논의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양국의 미래 전략과 직결되는 고차원적 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영국의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미 성과를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같은 군사 강국이 KF-21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한국산 전투기를 검토하게 만드는 강력한 마케팅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성과는 무장통합시험의 진전입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체 개발 중인 철룡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의 무장분리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기존의 F4 팬텀 전투기가 아닌 FA-50을 활용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곧 KF-21뿐만 아니라 FA-50에서도 철룡이 운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2021년 8월 세 차례의 팬텀 시험을 통해 초기 분리 과정이 검증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폭장량이 훨씬 적은 FA-50에서 무장을 분리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훨씬 더 까다로운 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탄은 항공기에서 정상적으로 분리된 뒤 관성과 위성항법 장치를 가동해 약 9km를 자유비행했고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어질 실탄 시험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철룡은 본래 KF-21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주력 무장이지만 동시에 FA-50 같은 소형 전투기에도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공군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결정적인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이미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FA-50을 대량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천룡이 표준 무장으로 탑재된다면 FA-50은 단순한 경공격기를 넘어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전략자산으로 격상될 것입니다. 특히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룡과 같은 무장을 탑재한 FA-50과 KF-21은 이 지역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체계에 비해 비용은 훨씬 낮으면서도 실제 작전에서 필요한 성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룡의 개발은 한국 방산의 독자적 역량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은 독일제 타우러스 미사일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산 순항 미사일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전투기에 통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자국 기술로 전략 무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국방 자주권을 한층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KF-21과 FA-50에 천룡이 성공적으로 장착된다면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 수출국이 아니라 전투기 무장 통합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는 영국을 비롯해 잠재적 구매국들에게 매우 강력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안의 결말은 단순한 거래 성사 여부를 넘어서 한국 방산의 향후 위상과 국제 전력 지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이 TF-50을 선택하거나 KF-21에 공동 참여한다면 이는 한국산 항공기의 국제적 신뢰도를 단번에 끌어올리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 UAE 등 이미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에게는 일종의 레퍼런스가 생기며 이후 후속 수출 협상에서 가격 책정과 기술 이전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국 측의 제안이 정치적 제약이나 장기적 의존을 수반할 경우 한국은 단기적 이익을 얻더라도 장기적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한국의 협상 전략은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 엔진 기술과 관련된 협력은 기술 주도권을 포기하는 대신 상호 보완적 협력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롤스로이스가 제공하는 기술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및 두산 에너빌리티가 축적한 국산 기술 간의 호환성, 그리고 향후 엔진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 시 호환 문제를 사전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둘째, 생산 거점의 해외 이전이나 현지 공장 설립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허용할 경우 공급망 통제권과 지적재산권 보호 조항을 분명히 하고 유럽 생산 거점이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실질적 이익을 가져오는지를 숫자로 검증해야 합니다. 셋째, 무장통합과 관련해 천룡의 FA-50 및 KF-21 운용성은 분명한 경쟁 우위입니다. 이 부분을 무기 패키지로 묶어 수출 제한을 할 때는 무장 성능 검증 자료와 향후 실탄 시험 일정, 양산 시점 등을 투명하게 제시해 시장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도 병행돼야 합니다. 미국과의 기존 협력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영국과의 실용적 협력을 확대하는 양다리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파트너들과의 기술 호환성 유지 계획을 공개하고 영국과의 협력은 특정 모듈이나 부문에 국한한다는 원칙을 세워 불필요한 충돌을 막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KF-21의 엔진 설계 철학은 기존 미국 기반 구조와의 호환을 전제로 하되 롤스로이스 참여는 재료 기술이나 내구성 개선 등 보완적 역할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전투기 플랫폼과 무장 패키지를 함께 제안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천룡의 성공적 시험과 FA-50에서의 운용 가능성 입증은 그 증거입니다. 영국 같은 주요 국가가 관심을 보인 것은 성과의 결과이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을 굳히기 위해서는 기술 주권을 지키는 가운데 전략적 협상을 전개해야 합니다.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지 말고 10년, 20년 뒤의 산업 생태계와 전력 자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한국은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손에 쥐고 있으며 그 결단은 곧 국가의 방위 산업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